클럽입니다. HLB 리라포라티닙 FGFR2 변이 단간암 관련해서 베스트 인 클래스 잠재력 입증을 아스코 GI 2026에서 이제 구두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가는 이제 금요일 대비해서 7% 넘게 상승한 54,500원의 정규장에 마감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요. 지난주 목요일에 5% 이상 하락한 음봉이 나오면서 이번 주까지는 반드시 이 목요일로 났던 음봉의 시가를 회복해야 되고 박스권 상단인 52,000으로 올려주는 양봉이 필요하다. 그 확인을 이번 주에 해야지만 힙소인지 다시 박스권으로 내려간지 결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장중에 나와서 장중에는 5만원도 살짝 이탈되었고 거래량 더 줄였는데 오늘 바로 이제 개법이 되면서 목요일 나왔던 음봉 시가 53,500원 그리고 장중에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55,400원인데 55,000원까지 올라가면서 5일선 회복과 이 박스권 상단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52,000원을 회복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이제 붙여주는. 그래서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후에 태깅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힙소가 확인이 되는 거죠. 이제 거래량은 이제 180만 주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200만 주 이상의 몸통 중심의 양봉의 조건에서 200만 주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180만 주니까 뭐 건접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좀 보였다. 수급상에는 목요일 금요일 날 프로그램과 외국인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의 더 큰 어떤 매수 물량으로 프로그램과 외국인 기간까지 이제 동반 수급이 돌아오면서 이 양봉을 만들었고요. 수급 차원에서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인 신한한국, JP모간 그러니까 공매도 쪽에서 커버링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매수 창구인 단기 창구인 이제 미래에셋이라든지 큐 요런 쪽에서 이제 단타 매도가 갭이 뜨면서 이제 좀 나왔죠.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 금요일 날 매수했던 거 이상으로 일단 매도가 양봉에서 일단 출현해서 흐름이 나왔습니다. 분봉 흐름을 보시면 아침에 이제 갭업이 되어서 오후장에 이제 55,000원 이후에 좀 빠지는 듯 했습니다만 종가상으로는 54,500원 애프터마켓에서 400원 정도 더 올려서 54,900원이니까 장중고가에 뭐 준하는 흐름 그리고 제약이라든지 테라스피틱스까지 순환매 연동으로 나오면서 본주인 HLB가 가장 강하게 이끌었다는 것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1월 달에는 리서브미션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제 그 2달 가까이 이끌었던 박스권 상단인 52,000원을 깨지 않으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은 6만원을 향해서 강한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위에 태깅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실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강한 모습을 계속 견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펀더멘탈 입장에서도 중요하죠. 리서브미션과 또 이제 담가남의 리라포나틱 관련되는 부분도 NDA 신청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이 같이 불면서 거래량이 동반한지 여부가 남은 한 2주 좀 넘게 남은 기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올해 주가 여부에서 차트상으로는 지금 구간이 이제 재료를 반영하는 어떤 흐름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추세의 분위기가 만들어낼지 월봉상이나 주봉상으로 보셔도 주봉상에서는 이제 작년 10월달부터 일단 상승 흐름을 계속 2달 넘게 유지해 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주봉상의 볼린저 밴드 상한선도 5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55,000원 위로 올라가야지만 급등이라든지 상승의 강도가 강해지는 거고요. 월봉상에서는 이제 작년도에 버티고 있는 이 장대 연봉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슬리퍼 히트로 떨어졌던 음봉의 그 흐름들이 5만원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5만원대 흐름들을 강력한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전에 올라갔을 땐 이런 거래량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아져 있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없애는 어떤 거래량 유입을 계속 외치고 있는 제 이야기 핵심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는 게 뭐 이런 흐름들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리라포라티닙이 리보세린과 캄델주마과 마찬가지로 쌍두마차 흐름을 가기 위해서는 기대감과 기사가 계속 나와야 되겠죠. FGFR2 융합 재별은 담간암의 이제 원인 중에서는 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 재배열 쪽에서는 그 FGFR2를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담간암 임상 이상에서 그 임상을 지냈고 이번 아스코 GI 2026에서 그 구두 초록이자 포스트 세션이 아니라 구두로 그러니까 이제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중요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ORR과 DCR과 이 DOR 관련되는 부분들이 2019년도에 허가받았던 뭐 페니바팁이라든지 21년도에 허가받았던 푸티바티닙보다도 우월한 어떤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허가되어 있는 범 FGR 치료제 이제 리보세라인과 이제 그 리라푸라티닙의 비슷한 점이 리보세라인 같은 경우에도 베제프알 A형이 뭐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베제프알2를 선택적으로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FGFR도 그 A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허가받았던 것은 범 FGFR, 그러니까 여러 이제 멀티타켓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효과는 강할 수 있습니다만 부작용이 있거든요. 오프타켓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차 치료제로 그 FGFR 억제제의 실패한 환자군 형태에서 ORR이라든지 DCR이라든지 요런 데도 뭐 그 임상 데이터 결과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1차 치료제인 항요법과 보통 이제 그 면역 항암제를 섞어서 합니다. 3제로 뭐 젬스타빈이라든지 시스플라틴과 임핀지라든지 키트루다를 섞어서 하는데 아니면 이제 2차 치료제로 FGFR2 타켓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리라포라티닙의 그 투여 환자에서 발생한 이상 반응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구냄과 이제 수족 증후 같은 이 온타켓 정상적으로 이제 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형태로 딱 이렇게 붙였을 때 정상적으로 해도 이제 이 정도고요. 그리고 관리 가능하다는 말은 이제 구내염과 수족 증후가 약으로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요 부작용 중에서 그 오프타켓으로 하면 그러니까 비슷하게 수용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FGFR 억제제가 다른 쪽에 만약에 분다면 그 혈관에 이제 인산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인의 어떤 그 부분들 때문에 칼슘이 막 떨어져 가지고 이 뼈 관련되는 부분에 문제를 하게 되는 게 이제 고인산 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쪽이 이제 뭐 20% 그래서 페미가팀이라든지 푸티바티닙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하든지 온타켓을 하든지 뭐 오프타켓을 하든지 여기 비교해서도 빈도수가 낮은 어떤 부작용 그러니까 안전성이 있다는 거죠. 싱글 타켓 형태로 정확하게 이제 FGFR2만 타켓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 FGFR 억제제 대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하고 똑같습니다. 요런 어떤 기전들은. 그래서 리보세라닙 입장에서 전향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키오피는 리더죠. 리차드 김과의 교수 인터뷰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좀 살펴봐 드리면 담간암에서는 FGFR2에 왜 주 타켓으로 주목받을까? FGFR은 이제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그 보통 이제 뭐 그 엘레스텐이라든지 그런 이제 피부 관련돼서 뭐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뭐 그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암세포에서는 암세포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FGFR을 타켓으로 하는 게 담간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식도암도 있고 그 폐암도 있고요. 그 담간암 요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A형이 이제 1에서 4까지 있는데 FGFR 융합 재배알이 이제 간내 담간암 전체에서도 그 해부학상으로 이제 그 담간이라는 게 담즙이 지나가는 이제 통로입니다. 요게 이제 뭐 간내에 있느냐 입구 쪽에 있느냐 뭐
그 간 밖에 있느냐. 근데 이제 간 내 담관한 환자에서 볼 때는 한 15% 관찰되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으로 담관원에서 바이오마크로 FGFR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FGFR 기존 억제제에서는 뭐 내성을 보인다든지 반응이 안 되는 쪽에서도 쓸 수 있다. FGFR2의 이제 선택적인 억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줄어가고 FGFR I형 1, 2, 3, 4 중에서 이를 타겟했을 때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GFR 뭐 4라든지 1을 했을 때 이제 고인산 혈증이라든지 4를 타겟했을 때 설사 이런 이제 오프 타겟 형태의 독성 관련되는 부분이 완전히 떨어지겠죠. 2만 하니까 범이 이제 억제제 했을 때는 고인산 혈증이라든지 설사 같은 형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2만 했을 때는 그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떤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아스코 GI에서 이상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 결과는 여러 번 이제 앞에도 기사가 나왔죠. 독립평가위원회는 임상에 진행하는 임상의가 포함되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시티 버전으로 했을 때 뭐 OR이라든지 DCR이라든지 DOR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 비교 대상 약물과 헤드 투 헤드 형태는 아닙니다만 좋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삶의 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유지되면서 부작용이 떨어지고 범 FGR 억제는 오프 타켓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타켓이 가야 되는 쪽이 아니라 정상세포에 붙으면 이제 독성들이 나와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고인산 혈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그 많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멀티 타켓 형태는 대부분 이렇고 싱글 타켓 형태로 가는 약물들은 부작용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라포라틴이 허가된다라고 하면 이거 2차 치료제라고 했잖아요. 1차 표준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그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뭐 젬시타빈이라든지 시스플라이틴에다가 면역 항암제는 보통 이제 뭐 임핀지라든지 뭐 키트루다 이런 것들로 해서 세 가지를 써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쓰고 있는데 이제 리라포라틴 2차 치료제니까 1차 치료제 이후에 이제 약이 없었을 때 쓰는 게 이제 2차 치료제 형태라고 보셔야 되겠고 2차 치료제일 때 기존에 FGFR 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네이브한 대상에서 이 간내 한 15%의 발병 원인을 차지하는 융합재배열 쪽에서는 표준적인 어떤 치료, 고투, 그러니까 늘상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고 기존에 지금 이제 페미가팁이라든지 푸티바티닙과도 충분히 약의 뭐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리차드 킴 이제 교수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 측면에서 보면 리라푸라티닙 관련되는 부분과 오늘 바이오주 쪽에서는 내일부터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가 개최되잖아요. 그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학회 발표에 있는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좀 움직였고 HLB도 여기 좀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홍콩하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항서제약은 이제 강보합세 정도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연속적인 흐름으로 N자 패턴으로 이제 6만원까지 붙일 수 있는 흐름을 이번 주에 만들어내느냐가 일단 뭐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차트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되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